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동안 최서원 씨가 편지를 썼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직원들이, 법무부 직원이 전달을 안 시켜줬다 그러죠. 그래서 최서원 씨가 그 법무부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편지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옥님 어서 오세요. 자, 최서원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라도 박 대통령님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최서원 씨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 아마도 이 세상에서 다시 보는 날이 없을 것 같아 글을 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님 취임 전에 제가 일찍 곁을 떠났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국민 마음에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최서원 씨 마음이 굉장히 죄스럽고 한탄스럽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훌륭한 대통령님으로 남았을 텐데 국민들에게. 근데 아마도 최서원 씨가 없더라도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은 만들어냈을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든 만들어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서원 씨가 재수가 없었던 거고 그만큼 이명박, 김무성, 유승민 이 탄핵 찬성파들과 문재인, 이해찬 등등 이 주사파 좌파들의 악랄함이 있었던 거죠. 누가 하나 걸리기만 해도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 태블릿 PC가 최서원 씨 거 아니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러이러한 태블릿 PC가 나왔다 라고 하면 예정대로 탄핵을 진행을 했겠죠. 최서원 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도 이화여대 들어간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불법을 저지른 게 없습니다. 편법도 없었고 반칙도 없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들어간 건데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죠. 마녀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서원 씨가 사실 그러한 거를 다 알면서도 이 좌빨들의 그 악랄함, 또 이명박과 김무성, 유승민 그 위장 우파들의 악랄함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참 마음씨가 좋게 얘기를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이건 역시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최서원 씨는 설사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남아 있었더라도 투명 인간이 되어서 남모르게 대통령님을 도왔어야 했는데 주변의 나쁜 악연들을 만나, 이거는 이제 그 최서원 씨 옆에 만났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박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우게끔 되어서 하루하루가 최서원 씨에게 고통과 괴로움만 남아있다. 계속해서 최서원 씨는 젊은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젊은 시절 부모님을 총탄으로 이루시고 파인 가슴에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신데 아픔과 고통을 감추고 사심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뿐인데 쇠고랑을 채우고 인민재판하듯 생중계를 해댄 문재인의 악랄함에 견디기 힘드셨을 겁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젊은 시절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우리 유경수 여사님이 모두 총탄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상처가 굉장히 깊었을 겁니다. 뭐 문재인 같았으면은 뭐 원한에 차 있었겠죠.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 부모님에 대한 원수갚음, 그 부모님 때문에 갖게 대한 고통에 대해서 증오나 이런 것들을 분노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 것들 안 가지고 다 그런 거 감추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 없이 나라를 위해서만 헌신하셨죠. 그런데도 그렇게 훌륭한 박근혜 대통령인데 인민재판하듯 아주 악랄하게 했어요. 만약에 지금 문재인 아버지 엄마가 총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아마 원수갚음하니라고 난리가 났겠죠. 문재인은 엊그저께도 유신 독재에서 희생당한 사람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유신 독재로 희생당한 사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원한과 증오심을 드러냈죠. 문재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님으로부터 어떤 위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까지 끄집어 들어서 증오심과 분노감을 표출하는 인간이죠.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 모든 개인적인 분노와 증오심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님으로서 자격이 되는 그런 큰 그릇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계셨던 거죠. 계속해서 최소원 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받은 고통과 달리 구치소라는 곳에 수감되시어 영혼과 육체가 묶여 있어서 더더욱 힘드신 나날들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드실 건가에 대한 감정적인 동감을 표시하죠. 지극히 정상이죠. 상대방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드실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총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인민재판 당하듯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거기다가 구치소라는 곳까지 계셔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처지와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 처지를 본인이 아픔하는 것만큼 아파하는 심정을 이렇게 편지로 표현해 내는 거 보면은 최소원 씨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마음 씀씀이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사파 좌파들 특히 지난번에 조국이 10월 14일 날 일주일 전이죠. 조국이 사퇴할 때에 편지 쓴 거 보면은 자기네 집 식구들이 너무 억울하게 고통당하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억울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정말 달라요. 최소원 씨가 억울하면 더 억울하죠. 최소원 씨가 고통스러우면 더 고통스럽죠. 조국 딸 조민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최서원 씨 딸 정유라가 더 고통스럽고 더 억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서원 씨나 정유라는 그런 거 표현 안 해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죠. 조국이 정말 문제가 많은 정신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 최서원 씨의 편지와 비교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제임씨 지구의 반바퀴를 돌 정도로 나라의 국익을 위해 외교력을 높이시려고 노력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국정을 살피신 박근혜 대통령님인데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엄청 억울하죠.
문재인은 뻑하면 휴가 가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디 그렇게 휴가 자주 가신 적도 없고 휴일에도 국정을 살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오는 정말 수준 낮은 자다. 형편없는 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명품이라는 것 하나 없고 늘 차던 낡은 시계 하나와 구두도 굽이 다 따라야 바꾸던 그런 분께 뇌물이라는 죄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죄를 짜깁기 하고 덮어 씌워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우려는 온갖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 예, 우리 최소원 씨가 정말 정확하게 보죠. 예, 일단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일 세계로 청와대에 계실 때 하일 세 켤레로 4년을 지내셨답니다. 그만큼 검소하게 지내셨죠. 자, 그리고 최소원 씨가 말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우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짜깁기 하고 덮어 씌웠다. 조작을 한 거죠.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대통령님이었기 때문에 지우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짜깁기 하고 덮어 씌웠어요. 박근혜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님, 또 이승만 대통령님 이런 분들도 역사에서 지우려고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있죠. 이 최소원 씨가 이런 점에서 역사관이 분명하네요. 계속해서 최소원 씨가 수십 년을 봐왔던 박근혜 대통령님은 나라를 사랑하고 청렴하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순수한 결백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최소원이 곁에 남아 도와드리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수술까지 받으셨다는 소식에 최소원 씨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수술해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견뎌내기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최소원 씨 편지를 보면요.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도 잘 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음을 읽는 그 상대방의 감정이 지금 아플지 어떨지 그런 것들을 헤아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소원 씨가 사람이 된 거죠. 웬만한 문재인도 최소원 씨 발 뒤꿈치 못 쫓아오죠. 조국 같은 자도 최소원 씨 발 뒤꿈치 못 따라오죠. 겉에 생긴 것만 인간이지 정말 인간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상대방이 아플 때는 상대방을 위로할 줄 알고 상대방이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알아주는 거 그게 진짜 인간이죠. 최소원 씨가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최서원 씨 본인이 지은 죄 본인이 다 안고 갈 수 있으면 안고 가고 싶은 마음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재판 기간을 늘릴 대로 늘려가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죠. 문재인이요. 계속해서 최소원 씨는 탄핵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무리수를 두어 대통령님을 탄핵하고 뇌물죄를 씌운 것은 역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지금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많이 밝혀졌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명예회복이 되셔서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되고 문재인은 그 청와대를 찬탈한 자로서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겠죠. 계속해서 최소원 씨는 국민이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나쁜 탄핵이 안겨준 결과입니다. 예, 최서원 씨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가 나빠지고 안보가 나빠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삶의 질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정말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의 원인은 탄핵, 나쁜 탄핵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거기서부터 지금 이 모든 고통이 오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우리 태극기 국민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일상생활만 하던 평범한 주부였고 평범한 시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 길거리로 나온 것은 나쁜 탄핵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애국자들이 길거리로 나간 거죠. 최서원 씨가 잘 보고 있는 겁니다. 탄핵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최서원 씨는 JTBC의 태블릿 PC 오보와 거짓 조작이죠. 그리고 최서원 씨가 수조 원 은닉재산 등 급조되어 만들어낸 가짜 뉴스는 지금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고 이제 최서원 씨도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최서원 씨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국민이 분열하고 갈등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 원인은 나쁜 탄핵 때문이다. 이 탄핵으로 생긴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서원 씨는 그 탄핵 주동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탄핵에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지만은 최서원 씨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 뇌물을 묵시적 청탁이니 무엇이니 하며 꿰어 맞힌 거짓을 많은 국민이 더 이상 안 받아들일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네,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됐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오신 분들이나 10월 9일 광화문 집회에 오신 그 많은 분들은 거기에는 안 왔지만은 그날 그 광화문 집회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최서원 씨는 지금 저들이 하는 검찰 개혁은 자기들 죄의 면죄부를 주려는 검찰 장악 기도입니다. 아주 똑똑하세요, 이분이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모독하고 조사하며 충성하던 검찰에, 그죠? 문재인에게 충성하던 검찰에 문재인이 총을 겨누고 있으니 문재인 저 좌파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워 이제 뵐 수도 글을 올릴 수도 없으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몸에 칼을 대기 싫어하시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예전에 시장 선거 도와주신다고 얼굴을 커터칼로 베이면서 새누리당을 살리셨고 아직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도와준 오세훈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등에 비수를 꽂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아주 나쁜 자죠.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되는 자죠. 오세훈은요. 그 다음 계속해서 최서원 씨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님 마음을 진심을 알고 투쟁에 나선 분들은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민초분들입니다. 그동안 국정농단이 더 씌운 가짜 죄들은 국정농단도 가짜로 만들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거짓임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매주 태극기를 들고 나와 대통령님을 그리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고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예, 아주 역사관이 반듯하고요. 현 시국을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하세요. 계속해서 최서원 씨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육체적 고통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이 힘을 내셔서 이겨내 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 거짓이 진실을 가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최서원 씨는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죄이고 죄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곁에 머물렀던 죄로 최서원 씨 본인만 죄를 지고 갔으면 되었을 문제였습니다. 언젠가 꼭 이 말씀을 살아생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민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그 헌신과 애국심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님을 못 뵙더라도 꼭 건강하시고 진실이 밝혀져 밝은 태양 아래 나서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애국하는 국민을 믿으십시오. 이 편지에서 보면은 최서원 씨가 두 가지를 예언을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곧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서원 씨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최서원 씨가 죄스럽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내내 사죄드립니다. 2019년 10월 17일 최서원.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무 죄도 없이 저렇게 악랄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본인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죄를 표하는 그 마음이 절절함이 다 울려오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 정도 수준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렸겠죠. 정말 문재인은 최서원 씨의 발끝도 못 오는 자죠. 쓰레기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최서원 씨만큼도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